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에서 배당주를 담고 지금에서 금을 사는 그런 행동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공격적으로 시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ETF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내가 현재 월배당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구성하기 좋은 직관적인 ETF의 컨셉이 바로 에이스 ETF입니다. 코덱스나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의 성격을 커버드 콜 형태로 많이 내놓고 있고 우리한테 선택적인 옵션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에이스는 사실 상남자 컨셉의 ETF들이 많거든요. 균형과 성장 중에서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아갈 때 시장의 흔들림에 있어서 좀 내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8대2 혹은 9대1까지 나이에 따라서 혹은 시드에 따라서 혹은 경험에 따라서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ACTF에서 나온 대표적인 ETF가 바로 빅테크 탑7 플러스거든요. 여러분들 대충 예상하시듯이 공격수 2명 중에서 1명은 바로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계좌 세팅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참고로 저는 ISA와 연금 계좌를 올해 초에 다 해지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있던 게 탑7 플러스였어요. 일반 계좌는요, 여러분들 70%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공격적으로 좀 담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수비수로 채울 거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하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사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나 아니면 와이드 모트라는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체 불가한 종목들을 담는 그런 ETF 컨셉이거든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매우 좋습니다. 어쨌든 비중을 실어두고요, 꾸준한 적립으로 추가적인 불입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균가는 떨어지던 올라가던 중간쯤에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종목들이 상승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내가 50만원, 100만원 담는 속도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 전까지는 꾸준하게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6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좀 단기적으로는 가시권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25년의 YTD 기준으로 올해 초부터 6월달 까지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 올라오고 약간 저항받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순환매적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기술주가 대략 매도가 좀 매도세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바이오 제약, 배당주들, 그리고 전통적인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6개월 사이클을 목표로 일단 한번 모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탑7 플러스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성과는 2배 정도를 추정하는데 여러분들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도 레버리지를 참 좋아하는 입장에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더 큰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꾸준하게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무섭다고 안 모으시거나 오를 때 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하게 담아가신다 하면 시장의 변동폭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더 큰 수익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했으니까요. 한 번도 떨어져서 고꾸라져서 망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적은 시드에서 특히나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제도권에서 많이 말씀드리기를 내 책임 회피 성격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투자하시면 성과가 납니다 하는데, 실제로 30%, 50%, 100%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장기 투자가 답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ETF의 컨셉은 탑7 플러스라고 이름에 써있듯이 주요 종목의 7개를 담아놓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집중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뭐 나중에 시장이 꺾인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이 사실이고, 빅테크가 꺾이다 보니까 관련된 전력 인프라, AI 인프라, AI 소프트웨어, 지금 CRM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에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파,
종목은 총 10개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3개 더 추가되는 종목이 팔란티어로 바뀌었습니다. 팔란티어와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있는 종목이 없죠. 좋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와이드 모트라는 동일 가중이고요. 동일 가중은 가중치를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비중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대체 불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7,500원을 기록하고 있고 보수는 0.4%입니다. 한 달 동안은 수익률이 1%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S&P보다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고 당연히 빅테크 탑7 플러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22년 초에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 가격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채권이고 이게 이제 동일 가중 경제적 해자입니다. 와이드 모트라고 쓸게요. 모트. 사실은 채권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금리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좀 덜 빠졌습니다. 4월 달에 관세 때도 그러면서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요 포인트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보시다시피 초보자들이 하기에 되게 매력적인 차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초록색의 비스무리한 모양새가 200일 선이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HTS에다가 200일 선을 그려놓게 되시면은 떨어질 때가 매수 신호예요. 이렇게 보면은 매수 신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목돈이나 인센티브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마침 타이밍이 요 아래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와이드 모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언제 추매해야 되냐 단순하게 포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309230 코드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일단 지수를 잘 따라오는데 종목이 미쳤습니다. 제가 앞서 순환매 얘기를 드렸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워렌 버핏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워낙 강조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우위를 가진 기업을 픽한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높은 진입 장벽이 결국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의 ETF MOAT 코드를 쓰는 이제 반액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ETF를 추종하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모닝스타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독립 리서치 기관이고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경제적 해자 평가 방법을 통해서 55개의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5년 동안에 76% 올랐으니까 15%씩 정도 되겠네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3%네요. 그리고 여기에 종목을 편입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일단 안정적인 경제적 해자 컴퍼니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순환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빅테크 탑7 플러스 혹은 S&P 혹은 나스닥 같은 것들은 기술주의 비중이 매우 높고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가중평균이다 보니까 높은 종목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어서 기술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거든요. 근데 보시면 테크놀로지에 그리고 헬스케어에 그다음에 산업재에 비슷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에는 대표적으로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AMAT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CRM 세일즈포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갈 만합니다. 그다음에 오라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잘 따라가게 세팅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를 거예요. 그렇죠?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거를 매도하고 은행으로 가는 분은 없잖아요. 다른 종목을 사는데 비싼 종목을 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를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둘 다 비싸니까 좀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지수형들이나 혹은 이렇게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화이자나 이 서머피셔나 머크 배당주, 그다음에 슈드의 대표 포트폴리오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산업재의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테라다인 같은 거, 그다음에 반도체의 핵심 이고요. 그다음에 캐타필라 같은 것들도 중장비
종목입니다. 나이키나 보잉 같은 것들 따라할 수가 없겠죠.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배당이 좀 작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격수만 먼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서 한 번에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짧은 게 좋다고 하시니까 일단 다음으로 좀 밀어봤고요. 일단 공격수는 이제 균형이나 배당 이런 것보다 성장에 집중된 컨셉이니까 반드시 시간을 좀 녹여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잘 만들게 되면은 실제 상승기가 왔을 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내 월급보다 상승폭이 훨씬 클 거다라는 겁니다. 1년에 3% 오르면 많이 오른 게 우리 연봉 아니겠습니까? 진급하지 않는 이상 1년에 3%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재미없고 평균가에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상승기에 있을 때 더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고, 수비수를 신경 써서 세팅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80%, 100%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수비수가 같이 있어야지, 빠질 때 오르는 것이 있어야지만 꾸준한 믿음을 또 가질 수 있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지금 살펴보면요,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폭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최근 시장만 보면 주식시장이 만만해 보이고 뭘 사도 오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이 최근 2, 3년은 사실 유례없는 성장 중에 하나입니다. 빠질 때도 있고요. 무섭게 빠질 때 30%씩 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좀 덜 빠지면서 또 배당주도 같이 가져가면서 혹은 뭐 안전자산도 가져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건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와 시드나 환경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뭐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인드도 중요하고, 이 정도는 월급으로 메꿀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빠지는 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빠지면 지금 조금 빠졌는데 막 팔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제가 뭐 큰 돈 못 법니다. 경험도 좀 중요할 거고요.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 와이드 모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승할 때는 무섭게 상승하고요, 빠질 때는 좀 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점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순환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고 와이드 모트의 장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드 그리고 S&P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44164공 같이 모아가는 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주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는 것들, 내 성향에 맞다라는 ETF들을 잘 골라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좀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 어떤 걸 사더라도요, 사실 꾸준하게 투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손해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여정에 같이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랫동안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